배곡 주사라든지 미백 주사라든지 미백으로 한동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산화 시스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질병, 건강, 노화 이런 모든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는 요즘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성분,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요 글루타치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우석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외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음식, 운동 이런 모든 생활 습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생물을 죽이게끔 하기 위한 좋은 반응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불필요한 산화 반응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산화 반응은 결국 우리 몸에 대한 노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산화 반응에 대응해서 상당히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항산화 효소라는 것이 있고 이를 억제를 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산화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항산화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실질적으로 알코올 그 자체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여러 가지 이런 대사산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분해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부터 이를 해독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이런 글루타치온이 이런 피로회복제 이런 개념보다는 미백으로 한동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배곡 주사라든지 미백 주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또 알려져 있어 왔죠. 우리 피부에는 색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멜라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피부가 색이 좀 더 검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가 상당히 어두워지잖아요. 바로 이런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멜라닌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멜라닌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 색깔이 좀 검은 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멜라닌이 바로 유멜라닌이고요. 페어멜라닌, 페어란 말이 가짜란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멜라닌에 분류는 되지만 색깔은 이런 검지 않고 약간 붉은 노란 톤의 아주 희미한 그런 멜라닌을 페어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멜라닌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페어멜라닌 쪽으로 합성이 많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사를 좀 맞다 보면 피부톤이 좀 많이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아까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멜라닌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상당히 색이 더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게 환원 반응 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 기존에 있는 멜라닌 색도 훨씬 더 옅게 만들어주고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멜라닌보다 페어멜라닌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부색이 훨씬 맑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논문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아직 주사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좀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효능에 있어서 많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루타치온이 단순하게 미백 목적으로만 주사를 맞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건강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맞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간의 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효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에서는요, 어떤 물질이든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면 이거를 대사를 해서 분해하고 해독을 하고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 주려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약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분해하고 쪼개고 다시 이걸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그 과정에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같은 걸 보시면요, AST, ALT, 감마 GTP 이 수치로서 간 수치가 괜찮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간세포 안에 이런 효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간세포가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지 이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세포 안에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혈중의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간에 손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간 기능을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AST, ALT만 되게 강조를 하고요. 감마 GTP라고 하는 이 효소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 수치 중에서 AST, ALT는 다 정상인데 감마 GTP만 딱 되게 높게 뜨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 감마 GTP라는 수치가 그냥 간 기능을 평가하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항산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산화 효과를 보이려면 상대방을 도와줄 힘이 있어야 되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글루타치온을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자기가 스스로 산화가 되면서 다른 것을 도와주는 상태로 되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바로 그 상태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라고 되는 거죠.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 서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항산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주변에 많은 산화 반응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세포 내에 이 글루타치온 레벨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산화 반응이 생기면 환원형 글루타치온보다 산화형 글루타치온 레벨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아진 글루타치온들은요, 세포 밖으로 일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이걸 계속 되돌려서 계속 순환시켜야 되는 부분들에서 일정하게 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전체적으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글루타치온의 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떨어졌네? 그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바로 이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 세 가지를 보통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테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포 밖에서 분해가 돼서 다시 세포 안으로 이 시스테인을 끌고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려면 분해를 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해가 되려고 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감마 GTP입니다. 즉 세포 밖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그 쪼개는 그 성분들 중에 세 가지 아미노산 중에 몇 가지를 다시 세포 내로 끌어당겨서 다시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마 GTP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에 글루타치온 레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내 몸이 지금 상당히 산화 반응이 심해져 있고 항산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감마 GTP가 유독 높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자, 남성은 보통 한 70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여성은 40 정도로 정상으로 보긴 하는데요. 좀 더 엄격하게 보면요, 남성은 한 25, 여성은 15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상당히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은 높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수치를 보통 보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간과 피부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지만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산화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질병, 건강, 노화 이런 모든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효소고,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를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술 많이 마시면 당연히 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소모가 될 거고, 소모가 되니까 그 수치는 떨어질 거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글루타치온은 아주 빠른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에서 수액으로 고용량을 놓습니다. 600ml나 1200ml 같은 고용량을 주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글루타치온을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도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간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글루타치온 제형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글루타치온은 원래는요, 이게 아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원래는 하나 아미노산으로 되어야지만이 흡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약간의 한 2개나 3개 정도의 아미노산의 형태, 이제 펩타이드죠. 이런 펩타이드 형태들도 일부 우리 몸으로 직접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쪼개져서 하나하나 쪼개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합성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글루타치온 레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되게 많아서 경구제로도 상당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구제는 확실하게 우리 주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으니까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량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함량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글루타치온의 순수 글루타치온의 함량을 확인해 보는 방법과 함께 보통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가장 많이 복용하는 방법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리듀스드 글루타치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몇 밀리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환원형 글루타치온 당연히 들어와야 활동을 해서 산화형으로 바뀌고, 다시 이 산화형이 우리 몸에서 또 환원형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에서 환원형을 더 높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다른 글루타치온에 비해서 상당히 흡수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흡수도를 높이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세틸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리포점 형태의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리포점 형태는 지방막을 써요. 지방의 기름막처럼 딱 싸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게 수용성 성분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때 많이 방해를 받아서 지용성 제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쉽게 흡수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고요. 고가예요. 상당히 좀 고가인 단점이 분명히 좀 있고 맛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에 조금 복용하시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름 형태로서 입 안에 붙여가지고 먹거나 설라, 이 혀 안에 녹여서 먹는 그런 제형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흡수도 면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글루타치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구로 복용해서 위를 거쳐서 장어로 흡수를 시킨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과정보다 점막을 통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효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흡수도 면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더 이에 대한 연구들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먹으면 굳이 주사 맞을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약을 복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 난 뒤에 흡수가 돼서 혈중의 일정한 용량을 만들기는 상당히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 고용량의 수액을 맞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액과 그 다음에 먹는 약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집에서 매일 청소하더라도 대청소하면 되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산화 반응이 있는 것들이 안 좋으니까 그럼 항산화 능력을 매우 높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산화 반응은 우리 몸에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어서 너무 과하게 많은 양을 섭취해서 항산화가 무조건 좋아, 나 주름도 없애고 싶고 피부색도 맑게 만들고 싶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조건 이것들을 많이 해서 산화 반응을 무조건 줄일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그런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는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그런 반응이고, 너무 많은 산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나쁘다, 안 좋은 거다 라고 인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이걸 잘 조절해서 평소에 권장하는 양만큼 꾸준히 오랫동안 섭취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받는 산화 반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건강과 피부에 모두 다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챙겨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